현재 캄보디아는 역사상 가장 괴멸적인 처지에 놓인 상황입니다. 중국만 믿고 태국과의 전면전을 준비했던 캄보디아는 한국의 방산 기술이 태국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완전히 괴멸 직전에 놓인 상황인데요. 이에 중국은 자존심 싸움을 하며 거의 국고를 전부 털어서 캄보디아에 전적인 지원을 해주었지만 현재 한국의 무기는 그런 중국의 막대한 지원을 단 7일 만에 완전히 박살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지원 때문에 다 죽어가던 태국을 단 7일 만에 살려준 한국의 비밀 기술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도연이고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정밀 유도 무기 체계를 연구하는 수석 연구원입니다. 저는 지금 태국 타클리 공군기지의 어두운 작전 통제실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면전 때문이죠. 캄보디아의 외국인 납치 범죄 때문에 덩달아 태국의 관광산업까지 완전히 망가지자 관광산업으로 먹고 살던 태국은 결국 괴멸적인 적자를 참다 못해 캄보디아에 대한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지금 제 눈앞의 대형 스크린에는 지옥보다 더 참혹한 광경이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2025년 말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지대는 거대한 화염에 휩싸인 상태거든요. 해발 750m에 달하는 험준한 암석 지대인 750 블랙피크가 그 전쟁의 중심이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이곳을 지난 7개월 동안 중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 난공불락의 지하 요새로 개조했습니다. 그들은 암석 절단 기술을 동원해 단단한 바위를 4m 깊이로 파고 들어가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태국군은 전쟁 초기만 해도 자신만만하게 미국산 F-16 전투기와 제2단 폭탄을 하늘로 띄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굳게 믿었던 미국의 기술력은 이 기괴한 암석 요새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졌습니다. 통제실의 스피커에서는 태국 최고의 에이스 조종사인 나린 소령의 긴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적 방공망이 너무 촘촘하다. 사거리 안으로 진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나린 소령의 비명 섞인 외침과 함께 화면 속 F-16 편대는 급격히 기체를 돌려 후퇴했습니다. 미국산 제2단 폭탄의 유효 사거리는 고작 24km 내외에 불과했습니다. 이 무기를 사용하려면 적의 강력한 중국제 방공망 안쪽으로 목숨을 걸고 침투해야만 했습니다. 조종사들에게 그것은 명백한 자살행위였고 결국 태국의 자존심은 하늘 위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태국 지상군 부대원들은 고지 아래에서 빗발치는 포탄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처참하게 쓰러져갔습니다. 지휘관들은 머리를 감싸쥐며 현대전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었고 통제실 안은 무거운 정적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태국 군부는 그동안 우리 한국 기술진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무시해왔습니다. 그들은 입버릇처럼 미국산 무기가 세계 최강이며 한국 무기는 그저 훈련용일 뿐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정밀 타격 솔루션은 국방부 창고 구석에서 먼지만 쌓인 채 잊혀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피와 땀으로 일궈낸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저 죽음의 성벽을 무너뜨릴 유일한 열쇠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서방 국가들이 화력에만 집중할 때 우리 한국은 좁은 지형과 단단한 안반을 뚫기 위한 독자적인 유도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저는 태국 장성들이 절망에 빠져 서로를 탓하는 동안 조용히 노트북을 열어 우리만의 데이터를 점검했습니다. 전면전의 현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750 블랙피크 위에서 쏟아지는 중국제 다연장 로켓은 태국군의 진지를 하나씩 지워버리고 있었습니다. 4m 깊이의 바위 벙커 속에 숨은 캄보디아 병사들은 카메라를 향해 비웃으며 태국군의 무능함을 조롱했습니다. 폭격 소리가 들려도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벙커 안에서 태연하게 식사를 즐겼습니다. 어차피 너희 폭탄은 우리 머리 위. 바위도 못 뚫어. 나는 무전이 감청될 때마다 태국 지휘부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지상에서는 수천 명의 병사가 진흙탕 속에서 고립된 채 죽음만을 기다리는 절박한 위기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태국의 국방장관은 떨리는 손으로 상황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다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두가 포기를 말하던 순간 태국 국방부의 한 젊은 장교가 창고 깊숙이 박혀있던 서류 뭉치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제안했던 정밀 유도 무기 도입 리스트였습니다. 장관의 시선이 먼지 묻은 서류 위로 멈췄고
그곳에 적힌 코리아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통제실의 모든 눈동자가 구석에 앉아있던 저를 향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국 무기가 저 바위 요새를 뚫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장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신락 같은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산을 부수는 법이 아니라 바위 뒤에 숨은 적의 심장을 찌르는 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체계의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생존이 걸린 전장에서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시험대에 오른 운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기술진들이 지난 수십 년간 척박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 무기를 다듬어왔는지 똑똑히 기억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주목하지 않던 시절부터 우리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치명적인 한국형 유도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그 숨겨진 괴물이 세상 밖으로 나올 시간이 된 것입니다. 태국 지휘관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전 지도를 펼치며 우리 한국산 무기가 그릴 승리의 궤적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기지 밖에서는 비상 사이렌이 울려 퍼지고 부상병들을 실은 헬기들이 쉴 새 없이 착륙하며 먼지를 일으켰습니다. 패배주의에 물든 태국 군인들 사이로 저는 당당하게 걸어나가 우리 FA-50 경공격기 편대가 대기 중인 경납고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저는 오히려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들이 조롱하던 한국의 기술이 어떻게 전장의 판도를 뒤집는지 보여줄 준비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암석 절단기로 파놓은 4m의 바위 요새는 우리에겐 그저 조금 단단한 관역에 불과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우며 코딩한 그 유도 알고리즘은 단 한 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옥 같은 750 블랙피크의 불길 속으로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투입되려는 찰나였습니다. 통제실의 메인 스크린에는 다시 한번 캄보디아군의 대규모 공세가 포착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번 기회에 태국군을 완전히 괴멸시키겠다는 듯 모든 화력을 쏟아부으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태국 장성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현장의 병사들은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태국 내에는 점점 이젠 미국 무기가 아닌 한국 무기를 사용할 때가 되었다며 입장을 선회하는 세력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태국 공군 기지의 핵심 수뇌부 작전 통제실에 감도는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거든요. 저는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서 그들의 오만한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답답하게도 태국은 지금 괴멸 직전의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태국 공군의 주류파 장교들은 여전히 미국산 무기가 세계 최강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산 무기는 그저 훈련용이거나 저렴한 대체품일 뿐이었습니다. 전장에서 들려오는 참혹한 패배의 소식에도 그들은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한 고위 장성이 저를 쏘아보며 멸시 섞인 말투로 툭 내뱉었습니다. 미국의 제2담도 뚫지 못한 벙커를 한국의 장난감으로 뚫겠다고요? 그 말에 주변 장교들이 낄낄거리며 비웃음을 흘렸고 통제실 안은 무거운 조롱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이 자존심 싸움을 벌이는 사이 전장의 상황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캄보디아에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최신형 다연장 로켓과 포탄을 쏟아부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소반 장군은 연일 승전고를 울리며 태국 공군을 종이 호랑이라고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750 블랙피크 아래에서는 태국 지상군들이 단 1m도 전진하지 못한 채 처참하게 쓰러져갔습니다. 매일같이 수백 명의 부상자가 실려왔지만 태국 군부는 대안을 찾지 못한 채 갈팡질팡했습니다. 국가 존망의 위기 앞에서 태국 총리는 결국 대한민국 정부에 긴급 기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외신들은 드라마나 만들던 나라가 무슨 무기를 만드냐며 연일 냉소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들의 비아냥거림을 뒤로하고 기지 구석의 낡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2년 전 태국이 도입했지만 사용법을 몰라 방치해둔 한국산 KG-12 유도폭탄이 있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무기를 보는데 자식을 버려둔 것 같은 아릿한 통증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태국 장교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쓰레기라며 우리를 비웃으며 창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우리 기술진들을 돌아보며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결의를 다졌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저들에게 똑똑히 보여줍시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다시 세울 시간입니다. 우리는 곧바로 소매를 걷어붙이고 시스템 복구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작업 환경은 열악했지만 우리 한국인 특유의 끈기와 정밀함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정비사들이 며칠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던 복구 작업을 우리는 단 3시간 만에 끝마쳤습니다. 시스템에 전원이 들어오고 한국어로 된 유도 소프트웨어가 매끄럽게 구동되는 순간 전율이 일었습니다. KGGB의 사거리는 120km로 미국산 제이단보다 무려 5배나 긴 타격 거리를 자랑합니다. 이는 태국 전투기가 적의 방공망 밖에서 안전하게 요새를 타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를 불신하던 태국 기술진들도 모니터에 뜨는 압도적인 수치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황해하는 태국 공군 지휘관을 향해 천천히 다가가 데이터를 제시하며 압박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폭탄을 파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신들 조종사의 생명을 지키는 기술을 파는 겁니다. 제 진심 어린 말에 비웃음으로 가득했던 지휘관의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장에서는 이미 태국군이 괴멸 직전이라는 급보가 계속해서 작전실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직감한 태국 공군은 결국 FA-50에 KGGB를 장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투입까지는 태국의 험준한 지형을 반영한 정밀 알고리즘 수정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우리 한국 기술진들의 위대한 밤샘 투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단 한 평의 공간도 없는 좁은 벙커 안에서 노트북을 껴안고 소스 코드를 수정했습니다. 단 한 줄의 코드 오류가 조종사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생각에 잠시도 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오직 성공만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우리가 보여준 헌신적인 모습에 냉담했던 태국 정비사들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건네는 따뜻한 커피 한 잔에 고마움을 표하며 함께 밤을 지새우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은 시시각각 태국군을 사지로 몰아넣으며 압박의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중국제 레이더 시스템은 태국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750 블랙피크 요새에서 발사되는 포탄은 태국군의 최후 방어선까지 무참히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땀방울이 키보드 위로 떨어지는 것도 모른 채 유도 경로를 최적화하는데 모든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한국인의 집념이 담긴 소프트웨어가 마침내 완성되었을 때 기지 밖에는 짙은 새벽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술진들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FA-50 경공격기에 우리 한국산 유도폭탄이 장착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기체 아래에 당당하게 매달린 KGGB의 자태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매서운 독수리의 발톱 같았습니다. 태국 조종사들은 처음 보는 이 무기의 위용에 압도된 듯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조종석에 앉은 카셋대 위에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한국어로 함께 갑시다라고 짧게 인사했습니다. 비록 언어는 달랐지만 그 안에 담긴 신뢰와 기술에 대한 확신은 조종사에게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공군 기지의 활주로에는 터질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아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이번 작전이 실패한다면 한국 무기는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태국은 영토를 잃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거친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비웃었던 120km의 사거리를 실현하기 위해 청춘과 열정을 바쳤습니다. 이제 그 결실이 전장에서 증명될 차례였고 기지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며 출격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활주로를 박차고 오른 FA-50의 엔진 소리가 작전 통제실의 스피커를 타고 묵직하게 들려왔습니다. 조종석에 앉은 카셋대 위는 과거 대한민국 공군에서 위탁 교육을 받았던 태국의 정예 조종사입니다. 그는 지금 한국에서 보낸 수천 시간의 훈련을 떠올리며 긴장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카셋대 위의 귓가에는 한국인 교관이었던 박세환 대령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고 있었습니다. 기체는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조종사의 몸 그 자체다. 라는 박 대령의 가르침은 그가 가장 아끼는 좌우명이었습니다. 저는 카셋대위가 조종관을 꽉 쥐는 모습을 모니터로 지켜보며 우리 기술의 성공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실 FA-50은 겉보기엔 작고 날렵한 경공격기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무시무시한 한국의 최첨단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장착한 한국산 ASA
레이더는 미국의 기존 전투기들에 들어가는 장비보다 훨씬 민첩하고 정밀합니다. 일반적인 미국산 F-16 전투기의 레이더가 한 번에 10개의 목표를 쫓는다면 우리 한국산 레이더는 수십 개의 목표를 동시에 포착합니다. 무엇보다 미국산 장비는 정비가 매우 까다롭고 부품 하나를 바꾸는데도 복잡한 승인 절차와 엄청난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의 기계는 예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비 편의성과 가동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태국 정비사들도 미국 비행기는 고치다 지치는데 한국 비행기는 알아서 굴러간다 라고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계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를 배려하는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섬세한 철학이 담긴 결과입니다. 하지만 전장의 상황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중국제 최신 레이더망이 750 블랙피크 요새 주변을 촘촘하게 감싸며 우리 FA-50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적들은 태국 공군이 다시 나타나자 비웃음을 흘리며 미사일 발사 버튼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박세환 대령이 암호화된 원격 통신망을 통해 카셋대 위의 조종석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카셋, 겁먹지 마십시오. 당신의 뒤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 대령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리자 카셋대 위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가운 승부사의 눈으로 변했습니다. 교관님, 한국에서 배운 대로 저 황금빛 독수리의 진가를 보여주겠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KGB 유도폭탄은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는 미국의 제이담조차 민망하게 만드는 압도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이담은 투하 후 사거리가 고작 24km 수준이라 조종사가 적의 대공, 미사일 사거리 안으로 직접 기어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KGB는 투하 직후 접혀있던 날개를 펼치며 무려 120km까지 소리 없이 날아갑니다. 이것은 마치 사거리 밖에서 일방적으로 상대를 타격하는 스나이퍼와 같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비유하자면 미국산은 짧은 단검을 들고 싸우는 격이고 우리 한국산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화살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적들은 자신들의 방공망 사거리 밖에 있는 우리 기체를 보며 저 거리에서는 절대 공격 못한다 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시간인 12월 중순의 어느 새벽, 드디어 카셋대위가 이끄는 편대가 750 블랙피크 요새에서 85km 떨어진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적들은 여전히 레이더만 쳐다보며 조롱 섞인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태국 놈들이 또 겁을 집어먹고 멀리서 뱅뱅 도는구나 라는 조롱 섞인 무전이 우리 통제실까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거만한 웃음이 곧 단군 이래 가장 통쾌한 비명으로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카셋대위는 침착하게 유도폭탄의 투하 버튼을 눌렀고 기체 아래에 매달려 있던 KGB들이 하나씩 공중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분리된 폭탄들은 공중에서 우아하게 날개를 펼치며 스스로 기류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서운 날개의 폭탄들은 GPS와 연동되어 적의 심장부를 향해 소리 없는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제 레이더는 하늘을 가로지르는 이 작은 물체들을 포착했지만 이를 쇳대로 오인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소음도 없고 엔진 열기도 없는 한국의 활공 기술은 적의 최첨단 방공 시스템을 완벽하게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85km라는 기적 같은 거리를 날아가는 동안 KGB는 단 한 번의 경로 이탈도 없이 정해진 좌표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통제실의 화면 속에서 폭탄의 궤적이 목표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단 4분 후 난공불락이라 불리던 캄보디아의 핵심 탄약고 위로 거대한 화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85km 밖에서 날아온 폭탄이 오차 범위 고작 3m 이내로 목표물의 정수리를 정확히 내리꽂은 것입니다. 지축을 흔드는 대폭발과 함께 요새 주변은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태국 지휘부의 장성들은 스크린에 펼쳐진 광경을 보며 입을 벌린 채 제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미국의 제이담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거리에서 단 한 발로 적의 핵심 시설을 초토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가 경악한 대한민국 방산 기술의 실체이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정밀함의 정수였습니다. 캄보디아 병사들은 하늘에서 무엇이 떨어졌는지도 모른 채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하늘에서 귀신이 내려왔다 라는 공포 섞인 외침이 감청망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은 적기가 보이지도 않는 거리에서 자신들의 심장이 날아간 사실을 도저히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태국 언론은 이 경이로운 소식을 접하자마자
하늘의 신이 내린 벌이라며 일제히 호해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무기를 훈련용이라 비웃던 외신 기자들도 허겁지겁 노트북을 열어 한국의 무기 체계를 분석하는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저는 통제실 구석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우리 기술진들이 쏟아낸 땀방울의 가치를 다시금 느꼈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단순히 적을 파괴하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종사를 사지로 몰아넣지 않고도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생명 존중의 기술이었습니다. 미국의 무기가 화력과 규모에만 집착할 때 우리 한국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확실한 승리를 가져오는 효율성을 완성했습니다. 120km라는 사거리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우리 연구원들이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깎아낸 집념의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작전 통제실의 메인 스크린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거대한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중국의 기술력을 총동원해 만든 주력 벙커들은 삼봉우리 정면이 아니라 바로 그 반대편 뒤쪽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산맥의 가파른 지형을 방패 삼아 입구를 뒤로 돌려놓은 이 기괴한 구조는 현대 공군 전술의 맹점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직선으로 날아가는 일반적인 폭탄으로는 삼봉우리에 가로막혀 결코 타격할 수 없는 이른바 사각지대였습니다. 중국의 무기 전문가들은 이 지형적 이점을 믿고 승리를 장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청된 무전망을 통해 태국군을 조롱하며 자신들의 요새가 난공불락임을 과시했습니다. 우리는 산 뒤에 숨어 있다. 너희의 폭탄은 우리 머리 위 바위만 때리다 끝날 것이다. 라는 오만한 목소리가 통제실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제이담조차 이 상황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미국의 제이담은 투하된 후 관성에 의해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는 방식이라 산 뒤편에 숨은 목표물을 맞추려면 물리적으로 산을 관통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태국 지휘관들의 얼굴에는 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사실 산 뒤편을 타격하는 미사일이라는 것은 거의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에 미국 제이담뿐만 아니라 모든 미사일이 그러한 작전을 수행할 수 없기도 했죠. 그러나 저는 통제실의 차가운 정적을 깨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미국의 기술이 직선의 미학이라면 우리 한국의 기술은 곡선의 지혜입니다. 산을 넘지 못한다면 돌아서 들어가면 됩니다. 제 말에 태국 장성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폭탄이 스스로 방향을 틀어 산 뒤로 돌아간다고요? 그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한 장군이 의구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좁고 험한 산악 지형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기를 깎아왔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이 완성한 정밀한 과학입니다.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의 무기가 왜 미국의 기술력을 압도하는지 명확한 수치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제이담은 투하 후 비행 경로를 수정하는 능력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기껏해야 몇 도 정도의 각도를 트는 수준이라 사실상 직선 타격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의 KGGB는 GPS와 연동된 지능형 날개 조절 시스템을 통해 무려 180도 유턴 비행이 가능합니다. 미국 무기가 목표물을 향해 돌진하는 멧돼지라면 우리 한국 무기는 공중에서 먹잇감을 확인하고 우회하는 영리한 독수리와 같습니다. 특히 한국산 유도폭탄은 진입 각도를 최대 100도까지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산 제이담은 목표물이 건물 뒤에 숨어 있으면 건물 옥상을 때리는 게 고작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의 KGGB는 건물을 비껴가 옆면의 창문이나 뒤쪽의 출입구를 골라서 타격할 수 있습니다. 750 블랙피크의 벙커 입구가 산 뒤편에 숨겨져 있어도 우리 폭탄은 산 옆을 타고 돌아서 입구 안으로 정확히 파고 들어갑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도 이 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엔진도 없는 폭탄이 공중에서 이런 기동을 하느냐며 경악을 금치 못했던 바로 그 기술입니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에서 북한의 동굴 진지를 격파하기 위해 개발된 이 독자적인 기술이 이제 태국의 전장에서 그 진가를 발휘할 차례였습니다. 작전 통제실의 모든 시선이 제가 조작하는 데이터 단말기로 쏠렸습니다. 저는 KGGB의 우회 모드를 활성화하고 산맥의 옆구리를 타고 도는 우회 경로를 입력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도 시도하지 못한 우리 대한민국만의 독창적인 전술 알고리즘이었습니다. 태국 공군의 FA-50 조종사들에게 좌표가 전송되었고
기지 밖에서는 다시 한번 거대한 엔진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적들의 오만함을 부수러 갑니다. 저는 조용히 독백하며 투하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늘로 솟구친 우리 기체들은 다시 한번 안전한 거리에서 유도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분리된 폭탄들은 공중에서 잠시 중심을 잡는가 싶더니 곧바로 날개를 활짝 펴고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스크린 위의 궤적은 직선이 아니라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삼봉우리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지켜보던 중국의 무기 전문가들은 처음에는 코방귀를 뀌었습니다. 폭탄이 산을 지나쳐 날아가고 있다. 조준 실패다 라며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웃음은 단 10초도 지나지 않아 경악 어린 비명으로 변했습니다. 산을 넘어 멀어지던 폭탄이 공중에서 갑자기 급격하게 방향을 틀어 180도 회전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은 기이하고도 경이로운 광경이었습니다. 산 뒤편 벙커 입구에 모여 여유롭게 담배를 피우던 캄보디아 병사들은 하늘 위에서 자신들의 뒤를 노리며 날아오는 불덩어리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들이 도망칠 틈도 없이 한국산 유도폭탄은 좁은 벙커 입구 안으로 정확하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산 뒤편에서 지축을 울리는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요새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 벽은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이 설계한 지능형 침투탄의 화력 앞에 종이장처럼 무력하게 찢겨나갔습니다. 작전 통제실 안은 순간적으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한 채 스크린에 찍힌 완벽한 타격 지점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폭탄이 유턴해서 벙커 입구로 들어갔어. 라는 태국 장교의 낮은 읊조림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이어 태국 국방부 장관은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무기가 아니라 신의 손길이다. 대한민국, 당신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이다. 장관의 찬사가 울려 퍼지자 통제실 안의 모든 장교가 일어나 저를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현장에서 지켜보던 중국 기술진들은 아연실색하며 급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설계한 철옹성이 한국의 기술력 앞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극도의 공포를 느낀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방어 체계는 대한민국의 유연한 사고와 정밀한 유도, 기술 앞에 한낱 장난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적들은 순순히 물러날 기세가 아니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자신들의 실패를 만회하려는 듯 중국에서 긴급히 공수받은 BM-21 개량형 다연장 로켓의 포신을 태국군 진지를 향해 돌렸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오직 하나, 중국이 장담했던 물량의 힘이었습니다. 작전 통제실 스크린에는 수십 발의 로켓탄이 하늘을 뒤덮으며 날아오르는 궤적이 포착되었습니다. 태국 지휘관들은 다시 한번 긴장하며 숨을 몰아쉬었지만 저는 냉정하게 그 궤적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제 입가에는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현대전이라고 부를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광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자랑하던 그 로켓들은 하늘을 날아가는 모습부터가 불안정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떤 탄은 공중에서 불규칙하게 요동쳤고 어떤 탄은 목표 지점과는 수백 미터 떨어진 엉뚱한 숲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이드 인 차이나 무기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들의 다연장 로켓은 오차 범위인 원형 공산 오차가 수백 미터에 달하는 전형적인 눈먼 화살이었습니다. 정밀한 유도 기술이 없으니 그저 넓은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쏟아붓는 방식인데 이는 명중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주변 민간인 지역까지 초토화하는 악랄한 전술이었습니다. 그들은 아군을 맞추는 것보다 그저 공포를 심어주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그들의 악랄한 무기 철학에 저는 분노마저 느꼈습니다. 그들이 숲속을 불바다로 만들며 헛된 힘을 낭비하는 동안 저는 우리 FA-50 편대에게 단호한 교신을 보냈습니다. 적의 위치는 이미 우리 레이더의 핀포인트로 고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밀함이 무엇인지 저들에게 똑똑히 가르쳐 주십시오. 태국 공군은 이제 거추장스러운 미국산 F-16 대신 우리 FA-50을 전장의 주역으로 내세웠습니다. FA-50은 한국산 유도 시스템과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적의 발사 지점을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포착해냈습니다. 여기서 중국과 한국의 기술력을 수치로 비교해보면 그 격차는 더욱 극명해집니다. 중국의 BM-21 개량형은 10km 거리에서 사격해도
목표 지점에서 200m 이상 벗어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면 우리 한국의 KGB는 100km 밖에서 투하해도 오차 범위가 고작 3m 내외입니다. 중국 무기가 100발을 쏴서 운 좋게 한 발 맞추기를 기대할 때 우리는 단 한 발로 적의 핵심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화력의 차이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기술의 수준 차이입니다. 무고한 희생을 최소화하고 적의 위협만을 정확히 제거하려는 대한민국의 평화, 철학이 이 정밀함 속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니터를 통해 캄보디아군 후방에 위치한 거대 탄약고의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중국이 생색내며 보내준 15만 발의 포탄과 로켓탄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물량으로 태국을 압살하려 했겠지만 우리에게 그것은 그저 거대한 불꽃놀이 재료에 불과했습니다. 카셋 대위가 조종하는 FA-50에서 투하된 단 한 발에 한국산 유도탄이 공중을 가로질러 탄약고의 환기구 쪽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지축을 뒤흔드는 거대한 폭발과 함께 밤하늘은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15만 발의 포탄이 연쇄 폭발하며 일으킨 불꽃은 마치 화산이 폭발하는 듯한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태국 국민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실시간 뉴스로 지켜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자신들을 위협하던 중국제 무기들이 대한민국의 기술력 한 방에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본 것입니다. 캄보디아 지도부는 경악하며 중국 측에 긴급 지원과 기술적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중국 기술진들은 우리의 무기에는 결함이 없다. 현장 운용자의 시스템 오류일 뿐이다라며 모든 책임을 캄보디아군에게 떠넘기고 급히 짐을 쌌습니다. 불리해지면 동맹마저 가차없이 버리는 그들의 비겁한 모습에 태국 장성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반면 우리 한국 기술진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태국군과 운명을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무기가 팔린 후에도 태국 정비사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며 단 하나의 결함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정성을 쏟았습니다. 이런 진심이 통했을까요? 태국 전역에서는 한국 무기에 대한 찬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콕 시내의 대형 전광판에는 한국산 FA-50이 하늘을 가르는 영상이 상영되었고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태극기와 태국기를 함께 흔들었습니다. 코리아 카라는 외침이 거리마다 울려 퍼졌고 식당에서는 한국인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대접하겠다는 안내문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외국의 무기를 수입하며 겪었던 서러움과 눈물들이 이 승리의 순간과 겹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구걸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누군가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줄 수 있는 당당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중국이 물량과 공포로 세계를 겁박할 때 대한민국은 신뢰와 정밀함으로 세계의 마음을 얻고 있었습니다. 전장의 판도는 이제 완전히 대한민국의 이름 아래 재편되었습니다. 통제실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국 무기만을 맹신하던 장교들은 이제 저를 볼 때마다 경의를 표하며 거수경례를 건넸습니다. 장관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대한민국이 없었다면 오늘의 태국도 없었을 것입니다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산기술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인류를 향한 우리의 진심을 전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무기 시장은 이제 미국산보다 영리하고 중국산보다 압도적으로 정교한 한국 무기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탄약고 폭발의 잔상은 적들에게는 영원히 잊히지 않을 공포의 기억이 될 것입니다. 중국제 탄약고가 거대한 불꽃놀이처럼 터져나간 뒤에도 750, 블랙피크의 전장은 여전히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작전 통제실의 모니터 한 구석에서 다급하게 깜빡이는 붉은 점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적진 깊숙이 고립된 태국 지상군 부대의 조난 신호였습니다. 40여 명의 젊은 병사들이 험준한 협곡 사이에 갇혀 캄보디아 잔당들에게 완전히 포위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태국 지휘관들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적군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지금 공중 지원을 요청하면 아군까지 피해를 입을 겁니다. 라는 비통한 목소리가 통제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들의 절망을 끊어내기 위해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니요. 대한민국의 무기는 아군을 다치게 하는 칼이 아니라
오직 적의 목줄만 끊어내는 정밀한 수술용 칼날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공중 지원 교리는 매우 보수적입니다. 미국의 일반적인 항공폭탄들은 화력은 막강하지만 폭발 반경이 너무 넓어 아군과 적군이 뒤섞인 데인저 클로즈 상황에서는 투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주력 폭탄인 맥-82 같은 경우 오차 범위가 10m 이상 벌어지면 아군 40명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은 이런 극한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 FA-50에 장착된 유도 시스템은 지상군이 레이저로 지정한 좌표를 1m 단위로 인식합니다. 미국의 무기가 넓은 붓으로 칠하는 방식이라면 우리 한국의 무기는 아주 가는 펜으로 점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카셋대위에게 무전을 연결해 지상군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카셋대위, 아군 부대와 적의 거리는 불과 50m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믿고 단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마십시오. 카셋대위는 비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한국 기술진이 만든 이 유도 장치는 제 눈보다 더 정확합니다. 협곡 아래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던 태국 병사들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엔진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최후의 돌격을 준비하며 총구를 겨누던 순간 하늘에서 한국산 정밀 유도탄이 소리 없이 낙하했습니다. 폭탄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아군 진지, 바로 앞 50m 지점에 웅크리고 있던 적의 화기 진지를 직격했습니다. 아군에게는 단 한 조각의 파편도 튀지 않는 경이로운 정밀 타격이었습니다. 연이어 터지는 세 발의 정밀 폭격으로 적들의 포위망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국 지휘부는 스크린에 찍힌 완벽한 타격 지점을 보며 이게 정말 가능한 수치냐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협곡 사이로 태국 구조 헬기가 진입했고 고립되었던 40명의 장병이 기적적으로 구출되었습니다. 기지로 돌아온 그들은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입을 맞추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중 한 어린 병사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한국산 초코파이였습니다. 훈련 시절 한국 교관에게 선물받아 아껴두었던 그 작은 과자가 흙먼지와 땀에 젖어 꼬깃꼬깃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초코파이를 조종사들과 우리 한국 기술진들에게 내밀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줄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그 작은 초코파이 하나가 전하는 진심은 그 어떤 훈장보다도 뜨겁게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 감동적인 구조 장면은 태국 종군 기자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겨 태국 전역으로 실시간 송출되었습니다. 방송을 본 태국 국민들은 조국을 구한 한국의 무기와 그 뒤에 숨겨진 따뜻한 인류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SNS에는 한국은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들의 생명을 구해주었다는 글들이 수만 건씩 올라왔습니다. 차가운 금속 덩어리에 불과했던 무기가 대한민국의 정성을 만나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기지의 분위기는 이제 승리를 넘어선 형제애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한국 기술진들은 작전이 끝난 뒤에도 숙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지 주변 마을에 파손된 인프라를 복구하기 위해 연장을 들었습니다. 전쟁의 화마로 학교 지붕이 날아간 아이들을 위해 직접 망치를 들고 보수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가방 가득 학용품과 노트를 꺼내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낯선 한국 아저씨들에게 수줍게 컵쿤캅이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기술의 차가움이 우리 한국인 특유의 정과 만나 태국 사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의 방산 대기업들은 무기를 판매한 뒤 유지보수 비용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데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무기를 수출한 나라의 국민들과 함께 울고 웃는 파트너십을 지향합니다. 고장난 장비를 수리하기 위해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우리 엔지니어들은 태국 군인들과 함께 흙바닥에 앉아 밥을 먹으며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이런 헌신적인 태도는 한국인은 무기만 좋은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진국이다라는 극찬을 이끌어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K방산 서비스가 태국인들의 심장을 관통한 것입니다. 저는 무너진 학교 건물 위에서 태국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젖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레이더와 유도 장치가 적을 섬멸하는 데 쓰였지만 결국 그 끝은 한 아이의 웃음을 지키는 일이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이 미국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성능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적을 죽이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기술을 연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수치상의 사거리와 명중률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무기가 누구를 위해 작동하느냐는 진심이었죠. 그렇게 태국 지상군 부대의 기적 같은 구조 소식과 더불어 한국의 태국 민간인들에 대한 지원과 같은 훈훈한 소식까지 전 세계로 퍼져나가자 타클리 기지의 작전 통제실은 이제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외교관들과 무관들 그리고 주요 외신, 기자들이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확인하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묵묵히 모니터를 응시하며 우리 시스템의 데이터 로그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이미 세계가 보내는 찬사가 쉴 새 없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무기를 그저 가성비 좋은 대안 정도로만 생각했던 오만한 서구, 열강들의 시선이 하룻밤 사이에 경외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은 메인 뉴스 시간을 할애하여 이번 750 블랙피크 전면전을 집중 조망했습니다. 진행자는 상기된 얼굴로 동양의 호랑이가 마침내 깨어났다라고 선언하며 대한민국의 IT 기반 정밀 유도 기술을 극찬했습니다. 그들은 캄보디아의 거대 요새를 단 몇 발의 유도폭탄으로 무력화한 한국의 기술을 디지털 수술용 칼날에 비유했습니다. CNN 역시 긴급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의 무기 체계와 한국의 기술력을 상세히 비교하는 특집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 거대한 화력을 구축할 때 한국은 가장 효율적이고 영리한 승리의 공식을 완성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들 역시 이례적인 공식 성명을 통해 우리 한국의 기술력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한국의 KGGB는 우리가 보유한 비슷한 체급의 유도, 무기보다 성능과 신뢰성 면에서 이미 한 세대 앞서 있다라는 발언은 전 세계 방산 시장에 거대한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미국의 방산 기술은 세계 최고를 자부하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난 유지 보수 비용과 복잡한 운영 체계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무기는 평범한 조종사들도 단 몇 시간의 교육만으로 완벽하게 다룰 수 있을 만큼 직관적이고 정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계의 승리가 아니라 사용자 중심의 철학을 지키며 기술을 깎아온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승리였습니다. 실제로 한국방위사업청 본청의 전화기는 전 세계에서 걸려온 문의 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산 무기를 맹신하며 거액을 들여 요새를 지었던 동남아 국가들은 이제 하나둘씩 한국산 무기 도입을 위한 쇼케이스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1억 5천만 달러라는 거액을 쏟아붓고도 한국 무기 한 발에 무너진 중국의 무능함을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그리고 멀리 중동의 국가들까지 우리도 한국의 정밀함을 사고 싶다며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은 이제 단순한 수출 품목을 넘어 한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신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제가 잠시 기지 밖으로 나갔을 때 한 유럽 국가의 무관이 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이토록 짧은 시간에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압도하는 기술력을 갖게 된 겁니까? 저는 그에게 우리 연구원들이 밤을 지새우며 쏟았던 수많은 눈물과 땀방울을 떠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팔기 위해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단 한 발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으려 노력했을 뿐입니다. 제 대답을 들은 그는 깊은 감명을 받은 듯 한참 동안 제 손을 꼭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무기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신뢰와 진심을 전 세계에 팔고 있었습니다. 일본과 유럽의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은 한국의 비약적인 성장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분석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지만 우리가 가진 핵심 알고리즘의 정밀함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GPS를 결합하여 산맥을 돌아 들어가는 우회, 타격 기술은 오직 대한민국만이 보유한 독보적인 자산이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은 이제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며 연일 특보를 쏟아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은 이 전장의 연기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국 국민들의 반응은 더욱 뜨겁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거리마다 생명의 은인 코리아라는 현수막이 걸렸고
한국 기업들의 제품은 불티나게 팔려 나갔습니다. 태국의 한 유명 앵커는 생방송 도중 눈시울을 붉히며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진심으로 손을 내밀어준 나라는 대한민국뿐이었다라고 말해 태국 전역을 울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사고 파는 관계를 넘어 두 나라 사이에는 피보다 진한 형제애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이제 태국인들에게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가장 따뜻한 친구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통제실로 돌아와 다시 헤드셋을 착용하며 다음 임무를 준비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향해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었지만 우리 한국 엔지니어들은 들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체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피고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단 한 줄이라도 더 정교하게 다듬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남들이 찬사에 취해 있을 때 우리는 다음 승리를 위해 묵묵히 정비창의 기름때를 닦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겸손한 열정이자 세계가 두려워하는 한국인의 진면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계가 보내는 찬사에 잠시 취해 있을 틈도 없었습니다. 2025년 12월 20일 새벽 4시 750 블랙피크의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고 폭풍전야의 정적이 국경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바로 캄보디아 중국 연합군이 마지막 총공세를 시작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다시 작전 통제실의 모니터 앞에 앉아 마지막 총공세를 위한 최종 시스템 점검을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비극적인 전쟁의 마침표를 찍는 일이었습니다. 태국 공군은 최후의 결전을 위해 모든 기동 병력을 직결시켰고 지상에서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강의 자주포인 K9 썬더 부대가 포신을 하늘 높이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마지막 발악을 하듯 중국에서 지원받은 잔여 화력을 총동원해 고지 정상에서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군은 그저 수준 이하의 모습을 보여줄 뿐이었어요. 캄보디아군이 마지막 카드로 꺼내든 중국제 신형 대전차 미사일들은 발사 직후 추진기가 오작동하며 자기네 진지 바로 앞에 추락하는 총극을 빚었어요. 조잡한 저질 부품과 불량칩을 사용한 결과였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들이 지뢰조차 인간이길 포기한 방식으로 운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아이들의 장난감처럼 생긴 나비지뢰 수만 개를 민간인 거주 구역 근처에 무차별적으로 살포했습니다. 군사적 승리보다 타국 국민들에게 영구적인 고통을 주려는 중국식 무기 철학의 민낯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방산기술은 그들의 저질, 무기와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정밀함과 도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작전의 핵심은 K9 자주포의 동시 탄착 사격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대의 자주포가 서로 다른 각도로 세 발의 포탄을 쏘아 올려 그 포탄들이 정확히 같은 시각에 목표 지점에 떨어지게 만드는 마법 같은 기술입니다. 중국의 주력 자주포인 PLG-05가 한 발을 쏘고 다음 발을 준비하는데 수분이 걸리고 명중률마저 처참할 때 우리 K9은 단 15초 만에 세 발을 퍼부어 목표물을 초토화합니다. 수치로 비교하자면 중국 무기가 1km의 오차를 보일 때 우리 K9은 40km 밖에서도 단 몇 미터의 오차로 적의 급소를 찔렀습니다. 새벽 5시 정각, 드디어 작전의 서막을 알리는 K9의 포성이 대지를 흔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강철 비가 저들의 오만함을 씻어낼 것입니다. 라고 저는 무전기에 대고 외쳤습니다. 수십 발의 포탄이 밤하늘을 가로질러 750 블랙피크 정상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동시에 하늘에서는 FA-50 편대가 낮은 고도로 침투하며 정밀 유도탄으로 적의 잔존 방어선을 걷어냈습니다. 중국제 최첨단 벙커 시스템이라 자랑하던 콘크리트 구조물들은 대한민국이 개발한 벙커, 버스터 유도탄 앞에 마치 두부처럼 힘없이 부서져 나갔습니다. 지상과 공중의 완벽한 하모니는 예술에 가까운 파괴력을 선사했습니다. 캄보디아 병사들은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중국 무기들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멈춰서거나 폭발 사고를 일으키며 아군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반면 우리 한국 무기는 지옥 같은 전장 환경에서도 단 한 번의 결함 없이 기계적인 정밀함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해가 떠오를 무렵 고지 정상 곳곳에서 하얀 깃발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항복 행렬이 이어졌고 태국 병사들은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고지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통해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오전 8시 750 블랙피크 정상에 태국의 국기가 힘차게 개양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작지만 선명한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나란히 꽂히는 장면이 화면 가득 비쳤습니다. 태국 지상군 지휘관이 태극기를 향해 경례를 올리는 모습은 이번 전쟁의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전 세계에 선포하는 압권의 순간이었습니다. 통제실 안은 축제 분위기가 되었고 태국 장교들은 절을 껴안으며 코리아 최고, 대한민국 만세를 연호했습니다. 우리 기술진들이 흘린 땀방울이 마침내 승리라는 결실로 돌아왔을 때의 그 카타르시스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작전 종료 후 태국 총리는 전 세계 외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상기된 얼굴로 오늘 우리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뒤에는 우리의 영원한 형제 국가,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총리는 한국의 기술진과 연구원들의 명단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강도연 수석 연구원을 비롯한 한국인 영웅들이 없었다면 태국의 국토는 지켜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는 그의 목소리가 전 세계로 타전되자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지구촌의 영웅 국가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우리 조국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중국이 돈과 물량으로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 할 때 대한민국은 진심 어린 기술과 헌신으로 한 나라의 평화를 지켜냈습니다. 중국제 무기가 전장에서 비웃음거리가 되는 동안 한국 무기는 신뢰와 정밀함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외신들은 이를 두고 동방의 정밀함이 조잡한 물량을 압살한 전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단순히 군사적인 의미를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방산 시장의 질서를 재편하는 진정한 강대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국방부조차 한국의 K9과 FA-50의 연계 작전은 현대전의 교과서적인 표본이라며 분석 자료를 요청해 왔습니다. 중국 무기를 도입했던 수많은 국가들이 줄을 서서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한국 무기로 바꾸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은 이제 전 세계 안보의 가장 든든한 보증수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승리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작전 통제실을 나와 기지의 활주로를 거닐었습니다. 멀리 750 블랙피크 위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 산맥 어딘가에서 목숨을 구한 태국 병사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무기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한국의 무기는 누군가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자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은 이제 태국 국민들의 가슴 속에 그리고 전 세계인의 기억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전설이 되었습니다. 기지 곳곳에는 이제 한국 노래가 울려 퍼지고 태국 국민들은 한국인만 보면 달려와 손을 잡으며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 기술진들은 국민적 영웅이 되어 태국 왕실로부터 최고 훈장을 수여받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훈장은 우리가 만든 기술로 평화를 지켜냈다는 그 확신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선도하는 위대한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끝날 국가가 아니었죠. 물론 한국은 이번 전면전에서의 핵심적인 성공을 거두는 등 맹활약을 하며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되었지만 그 전면전 속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전쟁의 깊은 흉터가 곳곳에 남아 있었거든요. 저와 우리 대한민국 기술진은 승리의 환호성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작업복을 고쳐 입었습니다. 태국 군부는 이제 임무를 완수했으니 편히 쉬어도 좋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중국의 조악한 무기들이 핥고 지나간 자리에는 부서진 학교와 무너진 병원들이 처참하게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K평화 프로젝트라 이름 붙이고 무기를 만들던 그 정밀한 손으로 평화를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기술이 지향해야 할 진정한 종착역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국경마을의 초등학교 부지로 향했습니다. 중국제 로켓탄이 덮쳤던 교실은 지붕이 날아가고 아이들의 책상은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은 미사일의 궤적을 계산하던 그 정교한 머리로 학교의 설계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한국에서 긴급 공수한 첨단 조립식 건축 자재들을 활용해 단 며칠 만에 현대적인 교실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처음 보는 한국인 아저씨들이 신기한지 매일같이 공사장을 찾아와 맑은 눈망울로 우리를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우리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서툰 한국말로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교실 안에서 아이들이 함께 아리랑을 부르고
한국 노래를 흥얼거리는 광경은 전장의 비극을 씻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복구 작업 도중 예상치 못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중국군이 퇴각하며 민간인 거주, 구역 근처에 무차별적으로 살포했던 나비 지뢰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호기심에 이 장난감처럼 생긴 지뢰를 향해 달려가는 순간 제 심장은 멎는 듯했습니다. 안 돼, 멈춰! 라고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지만 거리는 너무 멀었습니다. 바로 그 긴박한 순간 우리 기술팀이 운용하던 한국산 소형 탐지 드론이 전광석화처럼 움직였습니다. 미사일 요격용으로 개발된 정밀 센서가 지뢰의 위치를 0.1초 만에 식별하여 아이의 발 앞에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인명을 경시하던 중국의 악랄한 기술을 사람을 살리는 대한민국의 따뜻한 기술이 막아낸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저희 손을 꼭 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우리 아이의 목숨을 2번이나 구해주었습니다. 라는 그녀의 말에 주변에 있던 모든 이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극적인 사건은 현장 취재 중이던 외신들을 통해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를 넘어 인류의 생명과 평화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한국의 모습은 전 세계인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중국이 남긴 죽음의 씨앗을 한국이 생명의 꽃으로 바꾸는 과정은 국가 간 협력이 나아가야 할 위대한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대한민국을 평화의 수호자라 부르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국은 여기서 끝내지 않았죠. 제가 직접 설계에 참여한 한국산 이동형 에너지 공급 시스템은 전기가 끊긴 마을에 환한 빛을 선물했습니다. 태국 아이들은 신기한 듯 우리 주변을 맴돌며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서툴게 인사를 건넸죠. 그 결과 태국은 한국에 더더욱 의존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태국은 한국의 기술력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죠. 한국과 중국의 사후관리 기술력만 비교해봐도 그 격차는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중국은 무기를 판매한 뒤 유지보수를 위해 부품 하나를 요청해도 함흥차사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게다가 부품의 규격이 제각각이라 현장에서 수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저급한 수준이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실시간 통합, 군수 지원 시스템을 통해 지구 반대편에서도 부품의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수치가 증명하듯 우리 무기의 가동률은 90% 이상을 유지하지만 중국제는 40%를 넘기기 힘듭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계의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지는 한국인의 장인정신이 만든 결과죠. 실제로 태국 공군은 이번 전쟁을 통해 우리 한국 무기의 유지보수 능력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미국산 전투기는 부품 하나를 바꾸려 해도 수개월의 대기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은 태국 현지의 부품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을 아낌없이 전수했습니다. 태국 정비사들은 한국은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진정한 스승이라며 감탄했습니다. 우리는 태국의 안보 자립을 진심으로 도왔고 그 진심은 태국 왕실의 마음까지 움직였습니다. 태국 국왕은 이례적으로 한국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는 공식 발표를 해왔거든요.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무기 그 이상의 가치를 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태국 전역에 생중계되었고 태국 국민들은 TV 앞에 모여 한국을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니라 태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준 위대한 동맹국으로 각인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은 세상을 바꾸는 기술을 가졌고 그 기술을 다루는 뜨거운 심장을 가졌다는 것이 전 세계에 증명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신화는 이제 전 세계의 하늘에서 더 밝게 빛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슴 벅찬 환희와 함께 저는 다가올 미래에 더 큰 도전을 꿈꾸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은 오늘 밤 태국의 지평선을 넘어 5대양 6대주로 거침없이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